김수민의 뉴스 밑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로도 저희가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로서 또 실시간 채팅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 있나요?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네. 하는 시간인데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관 가서 기생충 안 보고 네. 독립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시청자 좀 챙겨달라. 네. 그러면 알릴레오 기생충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기생충 유시민입니다. 네. 뉴스 밑장은 네. 독립영화 중에서도 이 100만을 넘겼던 원앙 소리. 원앙. 여튼 그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네. 김수민 MC, 김진표 예언하셨는데 선거법은 어떻게 될지 예언 좀 해주세요. 이낙연 총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요건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일부에서 그렇죠. 했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야기 나온 게 정세균 총리설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 대단해요. 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네. 저의 파워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김수민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요?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 네. 9회 말 투아웃에 어. 역전 홈런을 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가 그런 승리 의견이 투수가 있어요? 된다. 그런 없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박지원 아니야. 박지원 왜 김관용이 웬 말이야. 기회말 투하우스에 김관영이 나오는구나. 구회말 투아웃에 김관용이 나와서 네. 병살타를 치고. 그리고 이 청취자 중에 네. 저와 비슷한 네.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취향? 네. 네. 어한홍. 네. 어차피 총선 끝나면 한국당은 홍준표 아닌가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홍준표로 간다? 네, 한국당은 홍준표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예언을 했는데 네. 다음 대선 후보도 홍준표다. 네. 예언했어요 저는. 네, 홍준표가 유승민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네. 저는 홍준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대신 홍준표의 가장 큰 적은 네. 유승민이다. 유승민 자유한국당에 들어갈런지 자 이번 주제 네, 새로운 보수신당 네, 이 출범하려고 합니다. 네, 예, 당명이 새로운 보수신당이에요. 새로운 보수당. 네. 새로운 보수당. 네,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수신당 말이 안 되는구나. 네. 뭐야? 역전압이구나. 세보당인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약칭 뭐요? 그냥 약칭 보수당이야. 새보수당. 세보수당. 새보수당, 네. 새누리당, 근데 앞에 세자 들어가면 어. 별론데. 새정치민주연합. 네. 아니 그 새누리당. 세무시기 뭐 이런 거. 약간 좀 새 그렇게 좋지 않아 어감이. 네, 그리고 이전에 바른정당 만들기 전에 네. 당명이 개혁보수신당이었잖아요. 개보신당. 네, 개보신당. 이번에도 네. 약간 새로운 보신탕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서. 근데 보수 네. 그냥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네. 차라리 약칭을 새로운 당 이러지 보수 떼고. 새로운 당.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도 네. 야, 이거 잘못 정치인들이 네. 다 같이 지금 웹툰을 보고 있구나. 뭘 봐요 웹툰 뭐. 그 롱리브 더 킹에 보면 롱리브 킹 얘기는 왜 자꾸 해? 그러니까 새한당이 나와요. 새한당. 새한당. 네. 새한당 새로운 옛날에 한국당인가? 네. 옛날에 새한당이라는 당이 있었을 걸?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네. 그 웹툰에 나오는 새한당 포지션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한국당과는 네. 통합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 호남당과도 함께하지 않겠다. 네. 아, 뭐 함께 안 할 사람이 많네. 네. 거기도. 이 대구 경북에 3대 SM 있어요. 독고다이 체질에 누구죠? 유승민, 네. 유시민, 네. 김수민. 아, 네. 그 중에는 그래도 김수민이 네. 제일 낫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난번에 김수미셸라. 지난번에 장지혁이 나와가지고 네. 뭐 조직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개인기? 개인기는 어. 좋다. 나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나랑 같은 조직에서 일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제가 조직의 결정에 엄청 따르고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꼭 보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 뒷북 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우리 진보 진영에도 많아. 그래서 뭐 한다고?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의 이 신당 네. 어떻게 될 거냐. 어차피 이것은 대구 경북 쪽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전에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의 지역위원회가 네. 지역위원장이 6명이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 5명이 함께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했습니다. 누구요?
준비가 안 됐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잠깐 납니다. 5명이 누구라고요? 심지어 네. 이름도 기억 안 나. 5명이 누구라고요? 누군지 현직? 아니 현직이 아무도 없죠. 아, 네. 현역 의원은 아니 뭐 지방 의원이나 지방 의원도 없습니다. 네네. 그 대구에 네. 바른미래당 소속의 네. 기초의원, 광역의원 합쳐서 네. 기초의원 2명밖에 없거든요. 동구에 대구 경북 동구 1명, 네. 달서구 1명. 달서구에는 있고. 네. 그리고 경북에 경북의 경우에도 한 도의원 도의원 1명, 네. 그리고 시의원 1명. 음.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틀어서 네. 지방의원 4명을 제외하고 현역이 유승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자들이 듣고도 까먹어요. 네. 다들 선거에서 낙선하신 분들. 네. 네. 승리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여하튼 6명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5명이 탈당을 했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1명이 안철수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는 사실상 안철수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 경북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 도당 위원장이 도당 당직자 포함해서 도당 권오을 전 의원과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도 안철수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를 빼놓고 나면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네. 국민의당이 네. 대구 경북에서 정당 지지율 2위가 나왔거든요. 네.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안철수 국민의당 네. 그 이름만 갖고 얻은 표예요. 네. 조직이 없어. 맞아요. 그쪽에는 네. 경북 대구에 조직이 없고 네. 이상돈 의원이 대놓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네 당에 그 대구에 2명이 출마하긴 했는데 포스터만 붙였다고. 맞아. 그 양반은 선거운동도 안 하고 포스터만 붙였다고 자기 당 사람들을 디스해. 그 양반은 국회의원인데 네. 계속 비평가야. 그렇죠. 남의 일 하듯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구 지역만 놓고 보면 유승민 의원이 네. 본인은 대구에 출마하겠다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히 한 것 대구의 같아요. 아들 유승민, 네. 광주의 딸 권은희, 부산의 아들 하태경, 하태경.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대구의 아들인데 아들이 서울 갈 수도 있잖아. 상경 갈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네. 합당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과의 네, 합당은 없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물 건너갔다. 여기서도 토토 정치자분들도 네. 유튜브에서도 함께 해주시죠. 유승민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황교안과 같은 당적으로 총선에 나온다 아니다. 아니다. 저도 이창원 대표님은 나는 선거연대 가능성 있다. 선거연대. 이거 웬 뜬금없는 얘기지? 대구에서 선거연대가 불가능한데. 아니 나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 대구에서요? 빅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대구는 그냥 맞다이 붙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이다이 붙는데도 나는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1위로 올라간다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합당까지는 네. 명분이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볼 네. 것 같은데 충분히 물밑 내지는 네.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나는 선거연대 아직까지 난 열려 있다. 아니 왜 웃어? 전집장 난 뭐가 상상되는 게 있어서 네. 웃었거든요. 저도 전집장 왜 웃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 물밑에서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이야기하는 순간 네. 바른미래당에서 낼 후보가 없어가지고 그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에서 네. 후보를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연대가 될 것이다. 심지어 수성갑에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선거연대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 지역구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네. 새로운 보수당 후보가 새보수당. 네, 새보수당 네. 후보가 그리고 달서병에도 후보가 없어요. 조원진 의원 다 지역구에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네. 단일화되는 거죠. 이건 마치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이 네. 유승민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네. 예우를 갖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제는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황 대표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옥새를 감추고 튀겠습니다. 난 황교안이 이제 옥새 감추고 튄다.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합친다. 이거는 정말 큰 소용돌이가 한번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간다. 글쎄 황교안 캐릭터와 유승민 캐릭터를 보면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적정선에서 서로가 알아서 딱 선을 지키는 수준까지는 네.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대구에서 처절하게 붙어가지고 어차피 둘 중 하나는 뭐 깨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네. 피를 흘리면서 생철을 내 가지고 그 다음을 도모할 것인가 그걸 본다라고 하면 뭐가 더 얻는 게 큰가?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차피 동구에 김기환 의원 왔습니다만 뭐 네. 한석 내주더라도 그게 크게 막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이어서라도 더 큰 것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그 봐요.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규환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대구 동구에 내려오긴 했지만 네. 사실 여기가 터잡고 생활했던 곳은 창원이거든요. 네, 창원 성산에. 네. 그럼 김규환 의원이 창원 성산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거기는 홍준표가 가게 될 거예요. 홍준표는 북군에 옵니다. 아니요.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향후 당권을 지기 위해서 창원 성산으로 갑니다. 이게 저의 네. 일관된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정세균을 적중시켜가는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박지원 의원들은 천연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김병준 수성갑 불출마를 적중시킨 저를 밀겠습니까? 불출마를 적중시켰다고 하는 거는 좀 네. 그렇다. 불출마. 그리고 나는 김병준 수성갑 출마 가능성 아직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이게 뭐야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It's 남아있다. over. 그리고 설령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유임이 되더라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총선 뒤에 정세균이 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거든.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아 못한다. 나는 가능성 있다. 네. 근데 연대잖아. 연대. 합당이 아니라. 나는 합당 아니고 연대. 나는 어쨌든 유승민이 자유한국당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네. 우리가 좀 몇 달 전에도 네. 그러니까 거의 한번 했죠? 동일하게 네. 같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공화당도 끝까지 갈 거고 유승민도 신당을 만들 수는 있더라도 네. 유승민 본인은 끝까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총선을 치를 거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보수 정당이 다음번에 대선을 치르기 위한 누가 보수 정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저지하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보다도 이거는 김수민 평론가가 20-3부 호그와트 팟강 네. 유료편 500원을 결제하시고 들어보시면 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이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뭐죠? 보수 정당 네네. 후보들이 민주당을 이겨야 되겠다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니라 다음 대선을 위해서 내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네. 나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쌓아야 된다. 우리 보수 진영 전체가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네. 내가 살아남아서 다음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황교안, 홍준표, 네. 유승민, 조원진 이 각자의 싸움인 거 시작된 거죠. 음. 홍준표는 한국당 내에서 싸우지만 한국당이 필패하길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만 유승민은 들어오지 않길 선전하지 않길 바라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조원진이 사라지고 한국당이 망해주고 자신이 한국당과 비슷하거나 한 60% 수준의 네. 의석을 확보하는 걸 교두보로 삼으려고 할 거고 조원진 의원은 우리 공화당은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한국당과의 통합에 있어서 네.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는 네. 거죠. 이게 협치다. 네.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 보수 진영의 지도자들이 이제 경주를 시작했다. 셋다 안 될 것 같아. 근데 방금 뭐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 설명하면서 전용기 편집자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꿈을 꾸고 있어. 되게 그 순간에 오기를 바랄 것 같아. 네. 교섭단체 되면 얼마나 좋겠어. 원진이 형하고 새벽 3시까지 또 술 한잔하고. 아, 근데 나도 한번 끼워줘요. 재현옥 씨가 천 편집장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왜지? 좋은데? 몰라 앞에 있어 두 분 다 성격 참 좋다. 박수민 받쳐주는 거 보면 박수민은 SBS, CNBC 직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의 조연출이십니다. 아. 제가 출연하는 프로에 조연출이세요. 당명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새로운 보수신당. 나 이거 보수당이라니까. 난 이거 유승민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사실 바른정당 또 유승민이 반대했던 당명이에요. 네. 바른정당이 남경필이 밀었어요. 그때 이제
대선 후보가 유승민하고 남경필이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 대선에서 당 경선을 제일 잘 치른 데가 바른정당이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유승민이랑 멋있었어요. 남경필이랑 네. 나는 그거 뭐 이렇게 인이어 뭐 이렇게 무선 마이크 와이어리스 꽂고 마이크. 난 네. 그거는 좀 억지스러웠다고는 보지만 정책 토론이나 토론 굉장히 치열하게 했거든. 맞아. 네. 저도 대구랑 경북에서 있었던 네. 이 당원들 모아놓고 했던 대선 경선 현장에 가봤었는데 네. 수준이 매우 높았어요. 네. 네. 유승민 대 남경필이 대선 후보 토론 전에 당명을 놓고 둘이 격돌했거든요. 네. 그때 남경필이 바른정당을 밀었고 유승민이 보수신당을 밀었어요. 그때도 보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근데 남경필이 오히려 그때는 국민의당과 연대를 얘기했었어요. 유승민은 새누리당과 연대를 얘기했다니까. 유승민이 바른정당 있을 때 새누리당하고 범보수단이라 얘기를 해서 남경필이 그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왜 탈당했냐. 그랬던 남경필 지가 먼저 자유한국당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유승민은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지금 죽음의 계곡. 자기 본인이 표현을 하기 좋아하는 죽음의 계곡. 그리고 심지어 유승민이 좀 사람의 부활을 돋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김성태라든가 왜 바른정당에 있다가 자기가 너무 잘났어. 너무 그러니까. 똑똑해. 네. 근데 말이 지르는 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김성태라든가 네. 그 사람들 막 불안할 거 아니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승민이. 우리도 보수의 정의당을 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럼 정의당을 한단 말인가? 설성! 그러면 우리는 호남의 행군인 것을 하면서 김성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김성태 만나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 대선 후보가 턱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또 한 방 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보수란 이름을 고집했던 것이 그때도 유승민이었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어요. 보수신당으로 일단 가고 당이 안 차게 되면 바른정당으로 바뀌어도 괜찮겠다. 아, 진보신당으로 왜냐하면 갔듯이. 아니 일단은 네. 유승민의 그때 목표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표밭을 먹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렇다면 나도 동의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신당이 그때는 맞았다고 봐요. 근데 바른정당도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바른이 이제 라이트, 옳은, 네. 옳은 우파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바른정당이 됐는데 난 지금은 유승민이 보수라는 말을 당에 붙인 건 큰 실책이라고 봐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잘했거나 못했거나라는 평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당명을 보고 유승민이 진짜 내년 총선을 대권 경쟁으로 보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아젠다는 우리가 지고 가겠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게 자신한테 좀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상 안철수계 의원들 일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장벽을 쌓아둔 거잖아요. 너네가 들어올 거면 이 장벽을 넘어서 와라. 우리는 다음 대선까지 이 보수의 적자 자리를 확보하려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요. 이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지는 누구는 혹자는 뻔하다. 대구 경북에서는 네. 될 놈을 찍어준다. 이길 놈을 찍어주지. 유승민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새로운 보수당이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대구 경북에서는. 네. 새로운 보수당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갉아먹는 것보다 다른 데를 더 많이 갉아먹을 거다.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잠식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예전보다 자유한국당은 외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더 갉을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나 이런 걸로 표를 더 붙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유승민 신당이 바른미래당이나 무당파나 심지어는 민주당 이탈층 이쪽 표를 갉아먹기가 십상이다. 근데 문제는 당명을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양쪽으로 다 못 가는 거 아니냐. 외연을 확장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명을 보수라고 넣음으로써 권은희 의원 광주에 갈까 말까 이러고 지금 안철수계는 안 가는 걸로 돼버렸어요. 권은희 의원은 당직도 맡았잖아요, 지금. 그 권은희 말고 저 권은희 아니야? 광주 권은희. 아, 그 권은희가 아닌가?
그렇구나. 권은희가 둘이구나. 명이죠. 예전에 의원했던 권은희. 그러니까 근데 광주 권은희도 네. 유승민이랑 함께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요번에 창당 발기인 대회가 뭐야? 하여튼 당명 발표한 이 대회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일정인가 뭐 때문에 참가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권은희 의원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안철수가 같이 하지 않으면 권은희도 같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권은희 말고 비례대표 의원들 있잖아요. 네. 김수민 의원이라든지 네. 여기는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상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류를 늦추고 있었는데 당명에 보수가 들어가는 걸 보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이러면 같이 못한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입국 의사가 없거든요. 정치권으로 돌아올 의사 자체가 없고 네. 유승민 신당으로 뭐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정치권으로 온다는 신호 자체가 없고 심지어 이제 유승민계에서도 안철수 없이 고고싱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풀릴지. 네.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이 될 가능성이 여기 약간 20대 지지가 있어요. 네. 유승민, 그렇죠. 하태경 네. 이쪽이 20대 지지가 있어요. 특히 남성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여성 정책, 네.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그 정책에 이 정서적으로 반발하는 네. 그런 20대 남성들이 많죠. 20년 전에 이창원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네. 굉장히 연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창원 대표의 배우자분한테 스모크야? 한번 연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이나 아직 저는 예언을 할게요. 네. 새로운 보수 정당 창당 안 됩니다. 예언합니다. 창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창준이까지만 네. 간다. 결국에 다시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저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독자적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바른미래당도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김관영 전 원내대표도 무소속으로 뭐 전북 군산에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게임이 이제 제3지대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아우를 수 있느냐 이 게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나가던가 경상도의 보수적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전라도에 비민주당, 반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던가 이런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보수 정당의 영토가 저는 확보가 안 될 거다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새로운 보수 정당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면 그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쪽보다 자기네 쪽하고 더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당명을 새로 발표하고 나서 첫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두 자릿수가 나오면 아마 창당까지 쭉 갈 그렇겠죠. 거라고 한 번에 보고. 두 자릿수가 나오면 네. 근데 5%를 넘고 바른미래당보다 더 나오게 되면 네. 바른미래당 내에 안철수계에서 일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5% 미만이면 네. 우리 김수민 MC가 이야기한 대로 창당까지 안 가고 마치 저 대한신당 창준이처럼 저렇게 쭉 가다가 총선 앞두고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네. 네. 복잡하다. 뭐가. 복잡해서 우리 그 김재원, 장석춘 의원 우리 지역 의원들 얘기 좀 해보죠. 네. 우리 예산안을 네. 김재원 의원이 네. 역시 일단 원내대표 선거 이긴 거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네. 김재원 의원이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와 네. 이렇게 조를 짜서 정책위 의장 당선이 됐죠. 네. 사실 이때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 의장 후보조로 나가는 것을 두고 야 저기 대단하다. 아니 경북 지역에 뭐가 대단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역시
본인 김재원은 얼굴이 몸부림이야. 네. 계속 외모를. 오늘따라 외모 네. 비평을 저보고 천집장은 외모 비평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나 그런데 기록해놨어. 얼굴이 몸부림이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네. 얼굴이 몸부림 나빠? 저 미워합니까? 발뺌하는 거. 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을 포함해서 네. 경북의 국회의원 원래는 13명인데 2명이 없죠, 경북에는. 네. 이완영과 이완영입니다. 최경환. 최경환. 네. 최경환이요. 네. 아닙니까? 제가 이랬어. 근데 11명의 의원 가운데 삼선 의원이 3명 있어요. 네. 강석호, 김재원, 김광림. 네. 네. 이 셋 중에 한 명 정도는 최소 한 명 정도는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 3명 누구요? 김광림, 안동의 강석호, 김광림. 강석호, 그리고 김재원. 김재원. 네. 네. 근데 김재원은 저기 누구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당협위원장에서 떨어졌죠. 떨어졌죠. 날라갔고 김광림 의원은 도지사 경선에서 음. 이철우 지사한테 졌고 작살났지. 지고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TK 출신인데 졌죠. 4등으로 4등으로 꽃바리로. 막 차 타고 들어갔고 네. 나이는 셋 중에 제일 많고 7순위 넘겼고 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강석호 의원은 이 비박 네. 이라는- 카우보이 비박. 네. 아 재미없다. 가만히 왜 있었죠. 웃어 그럼? 가만히 있었죠. 근데 이 셋 중에 누굴 날릴 거냐. 네. 결국 꽃놀이패를 진 거는 황교안일 거다. 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강석호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TK의 힘을 좀 결집해서 네. 결집하고 비박의 힘과 이번에 같이 나왔던 이장우 정책위 의장 네. 후보의 경우에는 친박이긴 한데 그렇죠. 그 친박색이 그렇게 세지 않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비박표를 모으고 내부적으로는 친박표를 표단속 좀 하고 TK 표를 가지고 원내대표로 가겠다라는 네. 계산이었는데 김재원 의원이 심재철 의원 쪽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네. 세운 거지. 네, 세운 거죠. 중립 성향의 심재철을. 네, 세우면서 강석호 엿먹어라가 네. 된 거죠. 아 그럼 강석호, 김재원 또 연대 가능성이 있었어요? 강석호, 김재원은 연대 가능성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네. 붙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어차피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김재원이 심재철을 세우면서 네. 본인이 당선된 거죠. 본인이 당선됐고 예결위원장, 정책위의장 선거운동 하느라 네. 예결위원장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술만 마시고. 네, 술만 마시고 네. 이 통과 술 마시는 게 일이지 뭐.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위헌적인 폭거라면서 네. 반발하고 나섰는데 본인 지역구 예산을 그 뭐 챙겨갔어요 김재원이? 김재원이 다양하게 챙겨갔어요. 저 의성의 쓰레기산 네. 쓰레기산? 지역구가 4개니까. 의성, 군위, 청송, 상주. 상주. 네. 뭐가 많지. 상주 쪽은 도로 관련한 SOC 예산 네. 그리고 쓰레기산 처리 비용을 정부 돈으로 먼저 가져가는 거 국비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네. 추가로 증액해가지고 갔고 네. 그러니까 군위에도 또 증액했고 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지역구 4곳에 골고루 챙겼어요. 쭉 챙겨서 갔는데 본인이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한테는 안 나눠준 것 같아요. 또 네네. 본인 지역구만 챙긴 것 같아요. 덕이 없네. 왜냐면 강효상 강영상 의원이 의원이 오늘 인터뷰했죠. 어제 보도자를 냈어요. 강효상 의원이? 네. 예. 대구를 패싱했다. 김재원이? 네. 김재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네. 대구를 패싱했다. 부산의 네. 이제 증액과 대구의 증액을 네. 비교하면서 대구 경북의 증액이 이제 부울경보다 낮은 것을 그렇죠. 보고 네. 패싱했다 이렇게 논리를 네, 냈죠. 2.1%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대구시에서는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거든요. 국비 3조 원을 넘겨서 선방했다. 그렇죠. 네. 라고 하면서 권영진 시장이 10조 시대를 넘겼다. 이렇게 선방했다라는 보도자를 냈는데 네. 강효상 의원이 거기에서 대구시청 공무원들 일 안 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팍팍 풍기는 그렇죠. 네네. 예, 그 대구 패싱. 이 와중에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는 네. TK 패싱은 없다. 경북은 이만큼 따냈습니다. 많이 가져갔다. 뭐 말이 다 달라. 네, 이 말이 다
달라요. 네. 그 와중에 김재현 의원이 그렇게 따지면 대구시는 안 챙겨준 거예요. 본인 지역구는 그렇지. 열심히 챙기고. 네. 네. 저희끼리 손발이 안 맞아요. 자기끼리 손발이 안 맞아요. 이철 지사는 티켓 패싱은 없다 이제. 네. 우리 경북도청 공무원도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 내고 대구시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네. 내는데 강우상 의원은 패싱했다. 그리고 김재현 의원은 이 위헌적인 폭거다. 경북도는 근데 우리 동네는 많이 동네는 가져왔다. 많이 가져갔다. 여기에 제일 아니 그러면 자기 동네 챙겨올 거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네. 안 그래도 현역 의원이랑 경선을 하는 구미 의뢰 장석춘 의원 좀 챙겨주지. 네. 장석춘 의원이 이 보도자를 냈거든요.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산에 자기가 챙긴 예산에 대해서. 그게 로봇 양성 기관이었나요? 그렇죠. 로봇 인력 양성 기관? 로봇 혁신교육센터. 어. 네.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네. 그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구에 로봇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구미로 가지고 왔다. 교육 부분만 떼서. 네. 이걸 장석춘 의원이 홍보를 했어요.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보도자 배포해가지고 네. 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한판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그렇죠. 예산안은 통과가 잘못됐다고 해놓고 통과된 직후에 바로 보도자를 배포한 거예요. 네. 장석춘 의원이. 뭐냐. 저는 구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론가 배치되지만 우리 구미 경제를 위해서 자랑하고 싶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혜민킴님께서 25,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늘 응원합니다. 메시지 네. 남겨주셨고. 네. 근데 나는 장석춘 의원의 행태를 네. 조금 옹호했어요. 몇몇 언론 제가 전화로 출연하는 프로가 또 네. 몇 개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많은 프로에 출연하고 있어요. 악플러들이 나 다 끊긴 줄 아나 봐. 내가 조국 사태로 없어진 거 하나밖에 없어. 방송 제도권 방송은. 그런데 이응디그 티읕님이 김수민님의 외모 코멘트는 조금 절제를 부탁드린다고. 잘 보고 계십니다. 아주 전용길이 남의 외모 평할 때 뭐 하셨어요? 물귀신 작전 이런 악플 달고 아니, 그때 잘못했는 뭐 걸 했냐고. 지적하는 훌륭한 나는 애청자한테 악플 달고 말이야. 나는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발목 잡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저는 나 조국기 부대한테 배웠다. 왜? 긍정적인 외모 평가를 했어요. 긍정적. 김재원 의원도 네. 귀염둥이상이다. 뭐 이런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지. 반응법 아닙니까? 네. 저는 얼굴로 몸부림을 했다고 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네. 알겠어요. 하여튼 장석춘 의원도 저도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것 갖고 뭐 비난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은 그러니까 예산안 자체는 찬반 표결을 하나의 안을 놓고 하지만 거기 내용은 온갖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는 자기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긴 하죠. 근데 장석춘의 타이밍 감각이 문제인 거는 좀 지나고 자랑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김영건 의원보다 당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런 게 예, 있나? 예. 김영건 의원 또 그 로봇 기관 그렇죠. 둘이 같이 걸쳐 놓은 거구나. 네. 그러면은 장석춘도 어쩔 수 없다. 예. 자기도 자랑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석춘은 그러면 그 본회의장 가고 저는 예산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이래야지. 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장석춘 의원이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5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얼마 안 되는데 근데 200 몇십억 5년간 예산. 5년간 예산 250억짜리를 받아왔다. 네.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 15억 5천만 원을 기재하고도 빼고 그걸 그렇게 하고도 379억 원을 179억. 본인이 예결 위원이었고 네. 예산 소위 위원이기도 했고 민주당 의원 전체의 10명 채되지 않는 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 구미 을과 관련된 네. 구미시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장석춘 의원은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예결위원도 아니면서 뭘 알아?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근데 그 로봇 기관 양성 예산 그게 네. 정부가 제출한 네.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끼워 넣은 거예요? 네. 누가 끼워 넣은 건데? 둘 다? 장석춘, 김영건 둘 다? 그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 끼워 넣었는지 알고 있는 건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네. 능력 있는 의원은 정부가 애초에 냈던 그 예산안에 끼워 넣습니다. 관철시켜 놔요. 그래 놓고 여유 있게 가는 거지.
이게 그게 바로 네. 옛날에 구미시의원을 했던 김모 씨가 그 당시에 구미시의 신설 공원 예산이 한 개도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건 진짜 이제 고백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합니다. 연말에 왜 쓰고 남은 돈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결산할 때 남았습니다 하지 않고 아예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는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어디 필요한 게 급하게 있으면 보통 이제 정리 추경은 감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 다 깎는 거예요. 네. 남아 있는 돈들 깎고 아니면 자체 절감한 것들 그거에 이제 중간 중간에 조금씩 신설이라든지 추가로 올라간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때 구미시에서 공원을 한 개도 이제 신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계속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끼워 넣기를 했죠. 연말 정리 추경에다가 빨리 넘어가요. 다음 주제. 끼워 넣기를 함으로써 뭐 이런 걸 듣고 있어. 다른 의원들이 아무도 못 챙긴 공원 예산을 나 혼자 챙겼어요. 네, 가만히 보면 정봉주하고 비슷함. 깔때기 정도는. 네. 정봉주는 국회의원이라도 했지. 나 근데 오늘 진짜 오늘 또 서울에서 우리 구미시 공무원들 네. 만났는데 구미시에서 그 파견된 사람들 아니, 여의도에 오늘 뭐 그 국비 사업 내년도 사업 심사가 있었는데 네. 그거 이제 발표하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뭐 이 문화 관련 공무원들이라고 제가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분들이라서 이제 만났는데 문화예술 과장도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하시죠. 이아무개 씨. 네, 그래서 그분이 제 지역구의 동사무소 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예산철 혹은 뭐 예산 이제 국회 통과되니까 내년 사업들이 이제 쭉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준비한다고 또 각 지역에서 또 이제 그 발표하는 그런 공모들이 이제 쭉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빡세요. 우리나라가 연간으로 매년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수준 정도면 물론 뭐 매년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고 이 중장기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 꼭 연차별 회기 이런 거에 좀 빠져서 길게 할 거면 좀 길게 하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꼭 뭐 누구 덕분 누구 탓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들 좀 다른 방법들 이게 좀 창의적인 방법들 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연말 정리 추경에다가 공원을 끼워 넣었다니까. 각설하면 김재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너무 안 챙겨준다라는 건데 장석준 의원만 안 챙겨준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로봇 혁신교육센터 그게 대구에 있는 로봇진흥원이 있는데 구미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의원이 생각이 있으면 대구에 예산도 없는데 강효상 의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김영건 의원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낸 거예요. 로봇진흥원에서 구미로 위탁을 주자. 그리고 좋네. 대구 경북 상생되네. 그러니까 로봇진흥원이 사업을 하지만 대구에 있는 로봇진흥원이 사업을 하지만 그 교육장은 구미에서 장소를 두고 이게 위탁받아서 좋네요. 구미에서 지원한다. 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기재부가 받은 거예요. 교육장은 마련됐어요? 네. 구미 4공단, 5공단에 노는 땅 많으니까. 노는 땅이 많잖아요. 아니 마련된 건 아니죠. 아직. 거의 뭐 어디를 측정하고. 근데 좋은데 알고 있어갖고 김영건 의원 지역구기도 한데 내가 의원 시절에 골칫덩이를 하나 남겨놓고 나왔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동네 동사무소가 그 마을 토착 세력의 농간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 동사무소가요? 네, 몰라요. 구미의 그 유명한 산 꼭대기 동사무소. 잠깐만, 저 인도 구미시 인의동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선 도전할 때도 이거 용도 바꾸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 얘기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거기를 교육장으로 쓰면 동사무소로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LG에서 카트 차 있잖아, 차. 그거 제공해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떡해.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의정 활동 2, 3년 정도를 엄청 불편하게 보냈어요. 마음이. 그거 못 막아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김재현 의원은 본인 생색내고 본인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김재원 좀 그런 것 같아. 개인주의가 아니고 좀 이기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완영 의원이 옆 동네 지역구잖아요. 이완영 의원이 죽어나갈 때 전혀 도움 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찐방이고. 그리고 이게
검찰 출신인데 네. 이완용 의원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이번에도 자기만 살려고. 옆 동네에 있는 장석춘 의원은 도와주지 않고 옆 동네에 있는 강석호 의원을 쳐내고 네. 네. 김재원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나가리 되고 네. 그 세월에 음. 4.27 재보선이었나요? 네. 2017년에 그렇죠. 네. 그때 당선된 사람이죠. 네. 네.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그때 남들 다 죽을 때. 남들 다 죽을 때 친박으로. 네. 김재원 의원이 나 이거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2014년이었나? 하여튼 이번 국회 아니고 전 국회였죠. 네. 계엄령법 개정안을 냅니다. 예, 계엄령법 갑자기 잊혀졌던 계엄령법 개정안을 내는데 내용이 뭐냐면 계엄령 기간을 길게 못 갖게 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김재원 갑자기 그래서 그때 머니투데이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왜 갑자기 계엄령 건드리냐 하니까 뭐 그런 위험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구나. 박근혜 탄핵을 이미 예언한 거 아니야? 계엄령 문건이 나오는 거를? 아니 근데 계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가 쉽게 할까봐 그러니까 탄핵당하고 쉽게 할까봐. 김재원이 말인 친박인데 박근혜 곁에 있으면서 저 인간 사고 친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혹시? 그걸 막겠다는 일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케이. 여하튼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그 행정 둘밖에 없는 광역 단체장들 엿먹이고 자 여기서 네. 내기 예언 김재원 다음 내년 총선에서 당선된다 안 된다? 저는 될 것 같아요. 의성에 될 것 다시 같습니다. 나도 될 것 같아. 네, 저도 될 것 나도 같아요. 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네. 아마 만장일치다. 대구 경북의 유일한 사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되나 그러면? 의장으로 거의 가겠네요. 생각보다 좀 이미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자 의원은 뭐 네. 이번에도 보니까 사퇴하라 이걸 가장 크게 얘기하던데 문희상 사퇴하라 이미자 의원은 어디 뭐 군수라도 좀 나오면 안 되나? 이미자 의원은 상주시장 네. 상주시장 재보궐선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얘기 나와요? 국회의원 하다가 네. 네. 기초지자체 그것도 좋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수미가 노후로 좋아요. 노후. 은수미가 성남시장 하고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여긴 100만이잖아. 성남 국회의원이 몇 명이지? 서너 명 되죠? 성남이 국회의원 4명 4명 될 거예요. 100만 정도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이해는 네. 되는데 의원 하다가 그것도 네. 4개 지역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거 가기는 쉽지 않지. 의성 그렇게 다운그레이드 의성 하기 쉽지 군수는 지금 멀쩡해요. 네, 멀쩡합니다. 어우 열심히 하고 계셔. 의성 왜 군수가 그래? 멀쩡한 이유는 네. 도영인의 사과, 맞습니다. 도영인의 사과즙을 먹었기 때문에 멀쩡한 것입니다. 네. 근데 상주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그건 군수하면은 네. 그리고 그래도- 농촌에 또 여성 군수도 우리가 경북 없어요. 지역 없어요. 경북 지역에 여성 군수 있었나요? 역대 없었던 없습니다. 거 같아요. 역대 네. 없었던 거야. 경북에는 여성 자치단체장 자체가 네.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 소속의 경북 군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네. 나는 그나마 이미자 의원도 괜찮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노동계 노동계 출신이라서 출신이에요. 막 그러진 않아요 네. 사람이. 예. 좀 사람이 또 문희상 의장하고 싸울 때도 보니까 네. 좀 파이팅 순박해. 있지. 예, 파이팅도 있는데 순박해. 어. 예, 교활하지 않아. 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 그 실망 만약에 낙천하셔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네. 군수 선거를 좀 타진해 보시고. 시장입니다, 시장. 상주시장. 아 상주시장. 네. 상주시장 선거를 네. 타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그 실제 지금 김재현 의원이 정책위 의장 되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주시장으로 나가야 네. 된다. 누가 이미자 의원이 이미자 의원이 상주시장으로 나가고 네. 김재현 의원한테 덤비지 말고 교통 정리해 주는 네, 거야. 네. 그럼 밀어주나? 밀어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게 공천. 근데 김재원 의원은 자기만 아는 남자라서 예, 차가운 농촌 시크한 농촌 남자라서 네. 네,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대구 FC 그 마지막 경기가 FC 서울이었거든요 상대가. 그렇죠. FC 서울이 시즌 3등이었고 그 경기를 대구 FC가 이기면 3등이 바뀌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였 1점 차로 이제 뒤지고. 네. 네. 비기면 안 되고 그렇죠. 비기면 안 되고 이기면은 3등으로 올라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지어지죠. ACL이 그렇죠. 예.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경기였거든요. 아쉽게도 0대 0으로 비겼죠. 김수민이 가서 그래. 아, 나 진짜 열받았어요. 김수민이 비 오는데 갔어요. 내가 가갖고. 이 편파 판정이 좀 있었어요. 아니, 나는 사실 프로축구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 네. 심판이 들어오는데
관중석에서 욕이 나오고 있더라고.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 DGB 대구은행 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깝잖아요. 이게 7m거든. 관중석과 그 거리가 경기장 거리가 그래서 욕하는 게 다 들려. 거기서 욕하면 다 들려. 선수들도 게임할 때 보면 욕 막 하잖아. 다 들려. 그래서 평소에 심판에 좀 편파 판정 시비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FC와 서울 FC 이전 경기에서 FC 서울 경기에서도 편파 판정 시비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경기에서도 분명히 핸드볼 파울이 있었는데 그걸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날 분명히 핸들링이었는데 그것도 경기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계속 0대0 지루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경기 내용이 지루했어요. 유효 슈팅 별로 안 나오고. 그 FC 서울이 그냥 대놓고 작정하고 걸어 잠그기 전략으로 나와버렸지. 우리 이제 윤스 형님께서 무링요와 같은 전략을 좀 그리고 쓰셨죠. 대구 FC의 이제 팀 컬러가 치고받고 해야지 이게 막 좀 뚫는 스타일인데 이게 밀집 수비를 하면 이때까지 계속 약했어요. 거기다 이제 비까지 와버리고 하니까 대구 FC 특유의 기동력이 살지 않았다. 그런 게임을 펼친 거죠. 강물바다님께서 또 3,900원. 3,900원이라는 숫자는 왜 나온 거죠? 유튜 얘기 앞에서 했나요? 이제 하시나요? 유튜 얘기 아직 안 했는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유튜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FC, 그러니까 대구 FC 얘기를 좀 하면 저는 뭐 제가 여러 방송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K리그는 대구 FC가 다 했다. 그럼 그렇죠. 뭐해? 근데 요 한마디로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4등도 아니고 5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옆에서 경기를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 핸드폰으로. 그게 울산하고 포항, 동해안 더비. 울산이 정말 의엽게 네. 그냥 깨져버리지 우승을 앞두고. 그래서 포항이 원래 5등이었는데 울산이 2등인가 그랬죠. 울산이 1등이었고 1등이었나? 전북이 2등이었는데 울산이 깨지면서 울산은 깨져도 우승이고 아닌가? 아니에요. 치열했구나 1, 2회전도. 그럼 울산이 준우승으로 간 거 맞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전북이 1등으로 가고 포항이 4등으로 올라갔어. 그 대구가 5등으로 5등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아마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저는 나 그냥 포항 응원할 걸. 우리 부모님도 포항 출신인데. 내년 대구 FC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조광래 단장도 단장이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좀 나서야 된다. 어떤 거냐면 그나마 권영진 시장 때문에 야구는 망하고 축구는 잘 됐다는 게 전용길 편집장의 지론 아니었나요? 그렇죠. 음모론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이게 FC 서울을 이기려고 했었으면 결론적으로는 FC 서울의 핵심은 역시 박주영이다. 그날 12월 1일 경기도 이 박주영의 노련함이 돋보였던. 그래요? 네, 경기였거든요. 별로 안 느껴지던데. 아니요, 박주영이 등지고 플레이하고 공을 지연시키고 축구를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 그러니까 대구 FC를 이렇게 힘을 빼는 플레이를 앞장서서 했고 큰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대구에는 박주영 축구장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동구 안심에. 동구 안심에. 그리고 박주영이 권영진 시장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청구고등학교.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야기가. 박주영을 영입해야 된다. 내년에. 그 대구 FC가 지금 12,000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15,000석까지 확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경기장이. 박주영을 영입하는 순간 관중 수도 늘어나고. 저는 글쎄요. 원래 12월 1일 마지막 경기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매진이 됐다고 하죠. 9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작년까지 어땠냐면 대구 FC가 공짜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표를 판 게 아니라 공짜표를 풀어서 오라고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평균 관중이 뭐 4-5천 명이 채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한 10한 5, 6년을 살아왔어. 더군다나 중간에 이제 2부 리그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대구 FC가 시민 구단으로서는 최초예요. 그러니까 2002년 이후로 시민 구단들이 우리나라에 확 생겨버리잖아. 그 중에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게 대구 FC인데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았고 최고 올라갔을 때가 7위예요. 7위. 그러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그 FA FA컵을 우승을 우승하면서. 하면서 대구 FC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올해 상위 스플릿으로 K리그 상위 스플릿으로 가면서 정점을 찍어준 거죠. 저는 물론 뭐 ACL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 정도의 어떤 경기력과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시민 구단의 새로운 어떤 힘, 새로운 모델 그리고 저는 K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대구 FC가 올해부터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K리그의 시민 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것인가라의 그런 상징적인 모델을 올해 그냥 보여줬다라고 봐요. 특히 저는 이때까지 사실 대구 그 시민운동장 이제 전용구장 이야기 나올 때 좀 반신반의했거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문화체육관광국 대구에 이렇게 회의 가 보면 그 얘기를 하시는 학자들이나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좀 인프라를 너무 짓는 거에 대해 좀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저 얘기한다고 아니, 있는 경기장도 지금 못 살리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 DGB 대구의 파크를 보면서 완전히 좀 생각을 바르게 쓸 돈을 쓰면 좋은데 인프라를 제대로 쓰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 터닝 포인트가 활용점정을 찍었다. 오늘 대구 FC가. 그러니까 경기장이 딱 활용점정을 찍어준 거지. 오늘 관중 매진 경기가 9경기였거든요. 네. 대구 FC 경기가 30경기가 그 대구에서 한 경기가 30경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가 그 몇 경기를 했냐면 72경기를 그렇죠. 홈구장에서 했는데 1년에 네, 1년에 매진한 경기가 딱 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는 그 한 경기는 뭐예요? 뭔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진 사례가 보통은 삼성 라이온즈가 잘 나갈 때는 한 해에 30회, 그렇죠. 40회 네. 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주말 경기는 대부분 매진이었다고 네. 봐야죠. 그리고 평균 관중 수가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경우에는 네. 관중석이 25,000석이거든요. 근데 평균 관중 수가 대구 FC보다 적었어요. 올해. 네, 올해. 그러니까 매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올해 특히 DGB 대구네 파크 개장 경기가 매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경기 매진을 했는데 여기에 팬들이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가 매진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매진을 시켜놓고 갔고 우리 이제 김수민 씨도 가봐서 알겠지만 그 경기장이 어디에 서거나 사각이 없어요. 다 잘 보여. 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눈이 나빠서 그런 아니지. 거고. 그 누가 일어나갖고 가려가지고 이 새끼들 머리 치라 임마 내가 하려다가 꼰대처럼. 쪼그리고 아씨 이거 꼰대처럼. 서갖고 내가 보니까 내가 안 앞을 보이더라고. 대마왕 김수민이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각이었고 이 또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대구역에서 그냥 걸어가도 돼.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특유의 응원 문화 쿵쿵골. 알루미늄 위야 대구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으로 재질을 이제 그렇죠. 발구름판을 그렇더라고. 만들어놔서 네. 그것이 주는 저 특유의 문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인프라를 구축을 했었거든. 거기에 팀의 성적까지 좋아버리니까. 팀 성적 좋은 것도 그러니까 되게 삼위일체가 되게 잘 맞아요. 네. 지금 조광래로 대표되는 이 단장. 그러니까 이 프론트 네. 그리고 안드레 감독의 이 코칭 스태프 그리고 이 선수단 구성도 정승원이나 이런 사람들 현장에서 봐서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뛰거든. 젊은 선수들. 거기에 세징야나 뭐 에드가 같은 그 해외 선수들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고 이러다 보면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4위일체라고 해주십시오. 거기에 뭔데? 구단주. 구단주 누군데? 권영진. 권영진. 네. 대구 FC가 시민구단. 그렇죠. 네,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이니까 그럼 거기서 대구은행의 역할은 뭐예요? 스폰서죠. 그냥 메인 스폰서. 스폰서. 네. 얼마 전 그러면 시민구단이면 그 조합원이 있어요? 아니지요. 주식회사고 주식회사. 네. 거기에 시민 그 주주가 있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구단주가 시장이 되는 거지. 시민 주주니까. 시민 주주는 얼마 내야 돼요? 시민 주주 몇 명 있어요? 비까지는 몇 명?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스폰서 엔젤 클럽이라든가 또 이제 스폰서십을 맺고 있는 개인 후원자들도 있고 대구은행처럼 이제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K리그 이때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맹의 문제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인프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2년 이후에 6만 7만 구장들이 확 생겨났다.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축구 수요 인구 구조상 이거는 못 채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 우리 특히 이제 슈퍼 매치 같은 것들도 보면 2층들은 다 그냥 현수막 발라놓고 있거든.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프라가 주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 이렇게 축구장 자체가 주는 아우라라고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대구, 그러니까 이 DGB 대구은행 파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구 대구 FC가 새로운 모델들을 K리그에 그냥 던졌다라. 난 과제를 던졌다라고 봐요. 네. 난 앞으로 많은 시민구단 혹은 K리그의 축구단들이 이 모델들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큰 규모의 이 골칫덩어리의 어떤 그 경기장에서 중소규모의 경기장으로도 충분히 팬들과 즐거울 수 있고 이걸 오히려 지역의 상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구 FC가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 선수단 육성들 같은 거나 특히 용병들 데려오는 부분들에서 네. 시민구단도 충분히 투자를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내년에 세징야나 이렇게 뭐 이적설도 돌고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현우 어떻게 돼요? 조현우.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 썰이 있었지. 네. 그 분데스리가 썰도 있었고. 네. 조현우의 경우에는 일단은 그 유럽에서 콜이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다. 네, 대구 FC에서 네. 재계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구 FC의 수문장 자리를 네. 지킬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근데 유럽에서 콜이 오면 네. 그게 그 최상위 리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넘버원 골키퍼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조현우 선수가. 네, 네. 벤투호가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김승규 선수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울산 그 삽질하는 거 보니까 네. 김승규가 간당간당해. 네. 그래도 우리 벤투는. 벤토가 벤토. 네. 바뀌질 않아 이 양반은. 바뀌질 않아서. 뭐 완전 보수주의자야. 네. 그래서 벤투 참고로 SBS에서 정치쇼를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이재익 PD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 그래요? 그렇게 생겼어? 벤투 감독이. 네. 아.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유럽에서 콜이 온다면 그 다음 월드컵 네. 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적은 연봉이더라도 건너가겠지만 이 중국이나 아니면 국내의 타구단의 러브콜은 사실 조현우 선수에게 메리트가 크지 않죠. 그래도 네. 중국이나 중동에 네. 이렇게 좀 콜이 오면 네. 뭐 어차피 한 번뿐인 선수 생활 네. 한 미천 땡겨야 되니까 네. 그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워낙- 네. 권영진 시장은 박주영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돼. 제가 이 대구 FC를 관할하는 부서에 자치행정과에 네네. 체육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단을 이렇게 뭐 구단이랑 같이 뭘 하는 그래서 제1과제는 박주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붐을 프랜차이즈 스타일 내려와야 된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붐을 계속 확산시켜야 된다. 박주영 선수 대구 출신 중국어 네. 출신이죠. 고등학교까지. 네, 고등학교까지 그 반야울 초등학교, 안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때 박주영 선수와 같이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야울 초등학교와 저희 그게 몇 살인데요, 박주영 선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동갑입니다. 아, 박주영.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경기를 반야울 초등학교와 붙었는데 네. 저희가 4대2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반야울 초등학교에 학생이 전반전 끝나고 네. 우리 그 축구부 있는 선수 있는데 우리 이따가 10분만 투입해도 되냐? 넣어도 되냐? 막았어야지. 아우 뭐 된다고 해봐야 네. 객기 부렸네. 객기가 아니라 저도 네. 이제 4학년 때까지는 축구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 좀 그래서 차니까. 그 정도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근데 박주영이 들어오고 10분 만에 3골을 먹었습니다. 차범근이요? 네, 내기에서 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내 얘기를. 네, 그때부터 전용길 포지션 뭐였는데요? 저는 미드필더였습니다. 미드필더. 네. 공격형. 공격형 미드필더. 네. 그때 당시에 박주영 선수는 박주영은 센터포드. 푸드롤이었어요. 그냥 뛰고 싶은데 뛰는. 혼자 개인기. 아니,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랬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 박주영이 사실은 대구 FC가 생기기 네. 전에 포항으로 가려고 네. 그랬죠. 포항에서 지원도 많이 했어요. 그랬죠. 네. 네. 포항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그랬죠. 근데 배신 때리고. 그리고 박주영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생겨났지. 네. 유다 이미지. 네. 배신의 이미지. 맨날 기도하면서 유다야. 유다지. 그래서 대구에서 박주영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 대구로 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제 본인도 언제쯤 이제는 은퇴하려나? 이제 지금 뭐 보통 몇 년 정도 남았다 뭐 봐야죠. 3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 축구 선수들은 이제 야구 선수들이 한 요즘은 네. 40대 초반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만 야구는 더 오래 가지. 뭐 축구 선수들은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면 이게 뛰어야 되니까 네. 은퇴하죠. 마지막 팀으로 생각하고 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김병지 선수가 네. 그때 이제 마지막 팀으로 생각하고 고향인 경남으로 음. 간 적은 있거든. 네. 뭐 그런 어떤 근데 안 좋은 사례도 있죠. 예를 들면 고향인 강원 FC로 갔던 설기현처럼 네네. 돌려 은퇴해버리는 와서 팀에 기여한 거 없이 네. 설기현이 강릉 제일고인가? 강릉 농구고? 강릉인가 뭐 삼칠 그래요. 강릉 출신. 강릉에 내가 그 강릉에서 네. 전투경찰을 해봤기 때문에 네. 매년마다 강릉에 두 학교가 네. 붙어요. 연고전 뭐 이런 것처럼 거기 제가 근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삼척이가 그럴 거예요. 그 왜냐하면 강릉. 설기현 동생이 네.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강릉이요. 그러니까 강릉 네. 하여튼 저희 그 부대에 제가 강릉동에 삼척 고부대를 나왔는데 설기현 동생이 그때 입대했다고 우리가 제가 2002년 때 있었잖아. 네. 군대 생활을 그때 엄청나게 그 설기현 동생 왔다고 막 유명했었어. 네네. 그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설기현도 있지만 역시 그 우리나라 축구의 핵을 그은 누구지? 강릉. 을룡타. 을룡이요. 을룡타. 네. 을룡이 형. 획을 그은 거지. 네. 핵을 그은 게 아니에요. 핵을 그은 거는 내 책상 위에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져 있다는 것. 네. 그것은 결코 이게 이제 핵을 그은 것이죠. 획을 그었습니다. 네. 을룡이 형. 네. 을룡타. 그러니까 이을용 선수도 마지막은 강릉 FC에 와서 강원 FC에서 네. 수구 초심. 선수 생활을 마쳤거든요. 네. 그런 박정도 와야 된다. 유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커리어를 네. 나는 그 배영수도 은퇴했잖아. 네. 네네. 그 은퇴식은 삼성에서 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네. 나도 나이 한 70쯤 되면 구미시의원. 구미시의원 출마. 내 나이 70 되면은 구미시의 인동동 진미동에 네. 구미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요. 자, 그 대구 FC는 이제 그럼 내년에 올해 수고했습니다. 대구 네. FC 진짜. 예, 땡큐. 저도 뒤늦게 끼어들어서 응원했고 0대 0이라서 좀 섭섭하긴 했어요. 저 감기 안 걸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날도 추웠는데. 비도 많이 왔고. 예, 비 많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아쉬움을 제가 또 저녁에 첫 직장을 포함한 지인들을 만나서 대방어회를 먹고 좋았겠어.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네. 자, 대구 FC 내년에 더 큰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네, 저희 또 김지원한테 너무 네. 한 부 더 남았는데 네. 예, 그렇다면 저희 3부에서 네. 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